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누적 인원이 3,000명을.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야말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Feel like you're headed for a heart attack. Just raise your voice and breathe the noise and sing it. Sing for your mama, sing for your daughter, sing for your sisters, misters, best friends, brother. 'Cause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old, but music make you lose contro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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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t out as hard as you can. Make 'em hear from LA to Japan. Don't let 'em bring it down. This is how we do it now. Go and roll them windows down and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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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t with your hands in the sky. Light it up like it's the 4th of July. Don't let 'em bring it down.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A little bit louder now. Sing it for your mama, ayy. Sing it for your papa, ayy. Sing it for the whole world, whether boy or girl, for your number one, baby. K.O. on the beat, okay? I'm the human. Go ahead, go and sing it down top, 'cause the beat won't stop. No, wait.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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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t out as hard as you can. Make 'em hear you from LA to Japan. Don't let 'em bring it down. This is how we do it now. Go and roll the windows down and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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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it with your hands in the sky. Light it up like it's the 4th of July. Don't let 'em bring it down.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A little bit louder now.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Say it a little bit louder now. 안녕하세요. 원마인드 인성교육원입니다. 2021 온라인 방구석 인성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6일 토요일 오전까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공연 및 강연과 마인드 사관학교 영상을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11시부터 공연 및 강연, 팀별 마인드 가이드로 진행됩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2시부터 공연 및 강연, 미션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토요일 오전 프로그램에서는 공연 및 강연, 우수팀 선정이 있겠습니다. 줌에 입장하신 후 팀, 반, 이름 순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원마인드 인성교육원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키워줄 4번의 인성 강연과 역풍상, 팀원들과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가는 재밌는 미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2021 온라인 방구석 인성 캠프를 위해 고양시 이길용 시회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장 이길용입니다. 2021년 온마인드
인석교육원의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인성캠프를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과 예절교육에 힘써주시는 엄마인드 인성교육원 원장님과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한마음후원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 제한된 현재 청소년과 학부모 여러분의 모두 인성캠프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함으로써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고양시의회에서도 청소년 여러분들이 밝은 미래와 희망찬 꿈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행사를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누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인성 캠프를 위해 특사를 보내주신 고양시 이길용 시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곳에 리모컨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세광아! 매일 정신없이 시작되는 하루 매일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매일 다르지도 특별하지도 않아 그렇게 또 하루가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 세강이 많이 먹어. 당신 주말에 출장 가? 아니 이번 주는 쉬는데? 왜? 중고마켓에 당신 게임기 내놨어. 뭐? 토요일 저녁 5시 목동역 2번 출구. 아니 왜 게임기를 왜 내놔? 어제 한 말 잊었어? 게임기랑 가족 둘 중에 선택해. 안 그럼 당신 먼저 처분할 테니까. 엄마, 왜? 피아노 콩쿨 참가비 내야 되는데. 네 아빠한테 달라 그래. 아빠 돈 많아. 그 비싼 게임기도 사고. 엄마, 나 김치 새거 꺼내주면 안 돼? 이거 너무 쉬워. 정우는 가끔씩가 맛있는데.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네, 초강무역 영업 3팀입니다. 김 과장. 감사합니다. 자네 이래가지고 올해 승진하겠어. 만년 과장이나 할래? 올해는 실적 한번 제대로 내봐야지. 정신 차리겠습니다, 부장님. 나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미안해, 많이 늦었지. 잘 지냈어? 사무실? 무슨 사무실? 얘 심리 상담센터 시작했어. 요즘 개인 상담 쪽이 괜찮은 편이야. 내가 경력도 좀 되고. 다음 주에 정은이 사무실 구경 갈래? 야, 나 못 가. 다음 주 월말이라 마감해야 돼.
너도 참. 미연아, 너 잘 살고 있는 거지? 야, 제 얼굴에 다크서클 안 보이냐? 살림하면서 일하는 게 힘들지. 다은 아빠가 안 도와줘? 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애 새 키우는 기분이야. 아이고, 그래서 게임기 때문에 밤에 잠 안 자고 싸웠냐? 네, 애들 앞에서 맨날 면박 주고 게임기 팔라 그러질 않나? 아무튼 다 지멋대로 해. 아주 그냥 날 똥으로 보는 건지 맨날 무시하고 뭐만 하면 나한테만 잔소리야. 아, 이거 중요한 판이었는데 내 맘대로 취미생활도 못하냐고. 게임하는 게 죄야? 오,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 말을 고로 듣는지 맨날 무시하고. 야! 양말 안 벗냐? 아, 미치겠어. 게임 좀 그만해. 게임만 하고 제발 좀 쉬고자. 씻지도 않고 나 도대체 누구랑 사는 거니? 잔소리 숨 막혀. 너무나 답답해. 미연아, 너 남편한테 화내는 거 말고 힘들다고 제대로 얘기해 본 적 있어? 야, 얘가 말 안 해봤겠냐? 연애할 때도 그 인간 툭하면 얘 울렸어.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날 봐, 이혼해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서로 울고 뜯고 싸울 바엔 헤어져버려. 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힘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 버리지. 그게 바로 부부 사이야. 아빠 왔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이제 아직 안 잤네. 아, 냄새. 아빠도 술 마셨어? 엄마한테 혼나겠다. 자, 들어가라. 김태형, 김세광. 2번 김태형. 2번 김세광. 번호 끝. 옷 벗을 때 똑바로 벗으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어? 미안, 내가 깜빡했다. 김세가, 너도 잘못했다고 말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거 봐. 당신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세광이가 똑같이 따라하잖아. 애들 있는데 적당히 해라. 내 미안하다고 했지. 도대체 애들이 아빠한테 뭘 배우겠냐? 당신이 빨아, 당신이. 다은이, 세광이 들어가 자라. 11시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나 여자 칠 수 있다. 그거를 남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애라도 힘들어. 우와, 되게 예쁘다. 돈 들이면 다 저 정도는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글쎄 이 기본이 안 되잖아, 기본이. 뭐 말씀하시는 그쪽은 기본이 충실하신가 봐요. 내가 볼 땐 전혀 아닌데. 넌 얼굴이 아니라 진짜 그 성격이 문제야. 성질 지랄 같은 여자랑 누가 살고 싶어 하겠냐? 나니까 너 데리고 사는 거야. 뭐라고? 나 아니었음 너 결혼이나 했겠어? 아이고, 됐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당신은 뭐 잘한 게 있는 줄 알아? 당신이 집에 와서 하는 게 뭐야? 왜? 뭐?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세강이 낳는다고 진통할 때 당신 내 옆에서 뭐 했어? 핸드폰
핸드폰 게임 했잖아. 그러고도 네가 남편이야? 또 그 소리야? 제발 그만 좀 울고 먹어라, 어? 그만하라고. 기다리면서 잠깐 한 거라고 몇 번 얘기해.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도 지겨워. 아니? 너라는 인간 역겨워. 네가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줄 알아?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아내라는 여자가 툭하면 남편이나 무시하면서, 어? 아, 나보고 뭐 어쩌라고, 씨! 말귀를 못 알아듣네. 도대체 뭘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제발 좀 그만하자, 좀! 그래. 우리 이제 그만하자. 끝내자, 우리. 너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이혼하자고? 그래! 해줄게, 이혼! 서류 가져와! 애들은 내가 키울게. 김 과장. 부장님 들어가세요? 자네 일이 좀 많이 남았나? 네. 그래. 자네 요즘 혼자 지낸다면서. 집 나왔나? 네.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잘했어. 나 먼저 들어갈게. 얼른 정리하고 퇴근해. 네, 들어가세요. 위자료랑 양육비 합의한 걸로 알게. 자세한 건 내 변호사랑 상의해. 너 왜 그래? 아, 또 엄마한테 혼나겠네. 진짜. 세강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이게 뭐야? 코피 났어? 태권도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대. 찬욱이는 가족이랑 캠핑 가고 영진이는 내 브랜드 갔다 왔다고 막 약 올리잖아. 그래서 치고받고 싸웠어? 애들이 나는 아무 데도 안 간다고 막 약 올렸단 말이야. 우리도 가족여행 가면 되지.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워? 엄마는 운전면허도 없잖아. 어? 아빠가 있어야 여행을 가지.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
나도 잘 모르겠어. 뭐가 우릴 이렇게 갈라놓게 했는지.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을 모두 뒤로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뭐가 우리 이렇게 헤어지게 했는지. 함께 했던 행복한 추억을 모두 뒤로 하고. 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먼 길을 온 걸까? 왜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정한 거야? 다음 주에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어. 너 많이 힘들었겠다. 정은아, 난 왜 그렇게까지 남편이랑 싸웠을까? 후회돼? 나랑 그 사람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근데 나 너무 힘들고 외로워. 지금 너의 마음 볼 수 있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 복잡한지. 마음의 소리 들을 수 있어. 조용한지 시끄러운지 모두 마음으로만 느낄 수가 있어. 미연아, 너 집에 에어컨 있지?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너무 추워지면 넌 에어컨을 갖다 버려? 아니, 온도를 조절하지. 그럼 TV 소리가 귀 아플 정도로 크면 TV를 버리니? 아니, 볼륨을 조절하면 되지. 맞아. 사람의 마음도 서로 조절해서 맞춰나갈 수 있어. 고장난 기계를 고치듯이 마음도 서로 조절할 수 있어. 자신의 생각과 옳은만 주장한다면 서로 믿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미연아, 너희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 뭘 것 같아? 그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 당신이 틀렸다고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가 않아. 그게 바로 문제야. 너는 맞고 남편 항상 틀린 거. 응? 너의 그 옳은 말들이 남편과 너 사이에 벽을 만든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니? 본인이 잘못한 걸 알거든. 근데 남편이 항상 옳은 말로 자기를 다그치는 너가 미웠을 거야. 미연아, 사람은 상대와 마음을 나눌 때 행복을 느껴. 근데 자기의 옳은만 내세우면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겠어? 안 그래? 남편도 많이 답답했을 거야. 너와 대화만 하면 싸우니까.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까? 미연아,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옳음을 먼저 내려놓으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예, 변호사님.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좀 늦는다네. 어디 가서 좀 기다릴까? 그래. 애들은 잘 지내? 다은이는? 잘 지내. 세강이가 속 안 썩이는지 모르겠네. 당신은 잘 지내? 난 뭐 똑같지. 나는 당신이 미웠어. 미움 받을 짓 했지. 당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맞으니까 항상 당신 무시했었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철없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못난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미안해. 사실 나 당신하고 애들 너무 보고 싶더라. 미연아, 그냥 우리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안 될까? 고마워. 고마워, 여보. 먼 길을 온 걸까?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마음의 조절 기능을 배운다면 삶에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조절 기능을 알기 위해서 마인드를 배워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어지는 시간은 한상은 강사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한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통을 주제로 소통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고립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물도 흘러야 되죠. 아무리 좋은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또 뭐가 흘러야 되죠? 이 공기도 흘러야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 공기도 탁해지고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창문을 열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피도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피도 썩게 되고 또 흐르지 않으면 죽게 되죠. 제가 왜 이 많은 것들이 흘러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피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공기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썩게 되고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통이 되지 않도록 또 고립이 되도록 만드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담을 뛰어넘지 않는 것이 고립을 시키는 원인입니다. 부담을 뛰어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있는 이 영역 내에서만 살게 되고 그러면 고립되는 거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고립되게 되고 갇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게 우리를 고립되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바로 오름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오름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부담을 뛰어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알고 있지만 오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예전에 어떤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표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어느 날 조그만 배 하나가 길을 잃고 정처없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오랜 여행으로 인해 저장해 놓은 음식과 물이 다 떨어져서 배 안의 사람들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한 모금이라도 좋아. 물 좀 마셔봤으면. 그때였습니다. 아, 저기 배가 온다. 선원의 말대로 정말 큰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 배는 한국에서 오는 배니까 틀림없이 물이 많을 거야. 드디어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왜 그러십니까? 우린 물을 못 먹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요. 물 좀 주시겠어? 돈은 얼마든지 드리리이다. 물을 달라고요? 그래요. 물을 좀 주시오. 허, 그렇게 급하면 양동이로 배 밑에 물을 퍼서 마시지 그래요? 큰 배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봐요.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 이럴 수가? 그냥 가버리다니? 에이,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봐, 바닷물을 마시면 어떡해? 큰일 난다고. 그냥 둬. 죽더라도 물 마셔보고 죽을 거야. 이거 강물이다, 강물. 뭐라고? 정말 그냥 물이야. 야, 물이야, 물. 여러분, 이 배는 이미 바다에서 아마존이라는 큰 강으로 들어왔지만 강이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반대편 배의 답신을 듣고 그 답신을 들은 사람이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서 물을 마셨을 때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아주 많고 또 많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주 많지만 마치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발 밑에 강물을 두고도 목말라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고립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고립이 됐을까요? 저도 게임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고립됐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수능을 치고 나서 이제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기 전까지 3개월 동안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잠이 저는 너무 아까웠어요. 잠자는 게. 그래서 잠도 3시간씩 자가면서 이렇게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는 갔어요. 학교는 갔지만 학교 수업 외에는 무조건 게임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게임을 하고 또 집에 오는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시간을 계산해서 제가 도착하면 짜장면이 딱 도착하도록, 제가 짜장면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짜장면이 딱 도착하도록 시간을 맞추고 짜장면을 뜯으면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하면서 짜장면을 먹고, 그렇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정도로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도 새벽에 막 컴퓨터도 던져보기도 하고 또 부수려고 막 그렇게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또 회유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상은아, 너 그래도 이제 공부해서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너 이렇게 게임만 해서 되겠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게임에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고요. 게임에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현실에서 별로 뭐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사는데 차라리 게임에서 인정받고, 저 게임에서 되게 유명해요. 게임에서 인정도 받고 또 돈도 많이 있고 또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 정도로 제가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야단을 치고 뭐라 하고 충고하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때 어떤 강사님의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은 변해 있을 겁니다. 1년 후 이맘때, 10년 후 이맘때 여러분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나도 바뀌어 있겠구나. 나도 1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나도 바뀌어 있겠구나. 그 생각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연자님을 통해서, 강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마인드 강연을 배우게 됐습니다. 마인드 강연을 배우고 또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되고 많은 봉사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지내고 사람들을 돕는 게 행복한 것이구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가치 있는 것. 그러면서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에서 멀어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지고 또 이렇게 마인드를 배우고 마인드를 강연하는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통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고립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고,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담배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는 힘은 소통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그걸 알려주면 저절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인드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하는 마인드는 뭐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 마인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흐르지 못하게 만드는 고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바로 소통인데, 피를 응고시키는 독처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들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죠. 부담을 피하는 것,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 오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 마음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건 바로 오름입니다. 예전에 안산에 어떤 택시 기사가 손님을 한 명 태웠어요. 어떤 회사원이 술에 취해서 저녁 늦게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면서 자기 택시를 타면서 10,000원을 준 거예요. 10,000원을 주고 이제 집 앞까지 갔는데 택시 기사가 또 이제 요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 택시비 내세요. 택시비를 냈는데요? 아까 제가 10,000원 드렸잖아요.
아유, 손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전 택시비 받은 적 없어요. 택시비 주세요. 제가 택시비 10,000원 냈다니까요? 손님, 아니 술을 드셔도 곱게 드셔야지. 왜 그렇게 술을 드셔가지고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택시비 떼먹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택시기사와 이 회사원 손님이 싸우게 된 거죠. 택시기사가 화가 나서 택시비 안 주려면 경찰서로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서를 갔는데 경찰관이 누구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술에 취해 있는 손님의 얘기를 듣겠어요? 아니면 멀쩡한 택시기사의 얘기를 듣겠어요? 택시기사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이 손님은 너무 억울해서, 이 회사원 너무 억울해서 나 택시비 10,000원 냈단 말이야. 큰 소리를 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이 경찰관들이 아니 이 아저씨가 정신을 그래도 못 차리고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풀려나고 나서 너무 이 분을 삭힐 수가 없어서 기름을 사가지고 경찰서 앞으로 갔습니다. 경찰서장 나와! 외치니까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야, 나 택시비 냈단 말이야. 나와서 사과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막 큰 소리치고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원이 기름을 몸에 부은 거예요. 나 이거 불 킨다. 나와. 경찰서장 나와. 에이, 설마 저렇게 해도 불 켜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경찰서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회사원이 홧김에 라이터를 켰습니다. 키자마자 순식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 붙은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서 옷으로 그 사람을 덮어서 불을 꺼준 거죠. 하지만 이미 늦어서 응급실에 갔을 때는 전신 화상을 입고 수술도 할 수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어서 결국 죽어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분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온몸에 살이 썩어가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 정말 억울했겠어요. 그 경찰서 나쁜 놈들 처벌 받아야 돼요.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오고 뉴스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의기양양해 하면서 나 택시비 냈단 말이야. 온몸에 살이 썩어가면서 구더기가 생기고 그런데도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일까요? 자기의 옳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정말 잘한 것입니까? 아니죠. 주변에 자기가 죽어가기 때문에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자기는 그 택시비 10,000원 낸 옳음 하나 때문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 남은 생도 살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된 거죠. 옳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립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안산 택시비 사건처럼 많은 분들이 옳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옳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옳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옳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고립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옳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이 옳음에 대한 문제를 알고 또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 아십니까? 보스는 시키는 사람이죠. 일을 시킵니다. 리더는요? 리더는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보스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들에게 시킵니다. 리더는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리더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립을 치료하는 치료약, 소통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대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소통하려면 대화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눈빛만 보면 알잖아. 내가 눈빛만 딱 봐도 알아야지. 너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그걸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소통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소통을 하려면 대화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많은 대화법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대화법은 바로 나 대화법입니다. 얘기를 할 때 소통이 되려면 나를 표현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말을 해야 상대방도 상대방의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화를 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안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대화법이죠. 그렇게 하면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런 마음이야.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나를 주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나에게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얘기도 저절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심리 상담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대화법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유능한 상담사들이 아주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해답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왜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러면 해결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화가 바로 아주 좋은 소통법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고립에서 벗어나는 치료약. 두 번째는 바로 이해해 주는 거죠.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역지사지입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고 싶었는데 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풀이죠, 풀. 풀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사자에게 줬어요. 사자도 소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고기를 정성스럽게 대접해 줬어요. 소가 좋아했을까요? 사자가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정성스럽게 했어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안 좋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부모님은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들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친구는 친구의 입장에서 서로의 얘기를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야만 정확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립의 치료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부딪히고 문제를 부딪히고 계속 부딪혀 나가야만 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넘어서지 않으면
자기 영역 내에서만 고립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고립일 수도 있고 큰 고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딪혀 나가는 사람은, 계속 도전하는 사람은 절대 고립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기 영역 내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특별히 결심을 하고 내가 뛰어넘어야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진주족에는 이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이물질을 이겨내려고, 뱉어내려고 계속 이물질을 감싸는, 자기 분비물로 감싸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생기는 게 바로 진주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 때문에 고립되지 마시고 그 상처를 품고 여러분이 품으시게 되면 그 상처가 결국 진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아시면, 아, 내 마음의 상처가 안 좋은 거야, 이건 어려운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진주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진주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여러분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소통을 주제로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고립이 되면 문제가 생기고 물이 썩는 것처럼 썩게 되고 또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옳음을 내려놓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하는 생각을 한번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셔서 이 세대를,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시고 또 남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통에 대해 잘 들으셨나요? 옳음이 소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강연을 통해서 옳음이 고립을 불러오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을 통해 가이드북을 작성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이드북을 제출해 주시면 그 중에서 몇 분을 채택해 기프티콘을 상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종소리가 나면 바른 자세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성을 키워줄 마인드 상관학교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생 여러분, 마인드 사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 7개의 훈련이 교육생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인드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팀장이 줌 화면을 통해 문제를 팀원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화면 공유를 하기 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컴퓨터 소리 공유, 전체 화면 비디오 클립으로 최적화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미션 중에 주석 작성을 필요로 합니다. 팀장이 화면을 공유하게 되면 공유된 화면에 생기는 주석 작성을 클릭 후 팀원들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카카오톡을 통해 마스터가 팀장에게 전달합니다. 게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팀장은 마스터에게 받은 영상을 줌을 통해 화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줌 내에서 의논 후 정답을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제출합니다. 팀장이 어려운 경우 팀원 중에 한 분만 정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일 경우 다음 미션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7번의 훈련을 거쳐 세계 최고의 마인드를 형성해 드리겠습니다. 정답 제출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모임실로 이동 후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비디오를 켜신 후 모든 미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